그 필기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된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원래는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 다 그 필기를 하게 만드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서 TH102는 미리 여러분들 필기를 이렇게 교재해 놨답니다. 한번 먼저 쭉 읽어보시고,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동네 이 TH102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자, 함수 F가 6의 함수일 때에, 자, 구간 A, B의 두 분할 PQ가 이 Q가 P의 세분할이다 라고 했을 때에, 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요 분할 Q가 분할 P보다 더 분할 개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이러면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죠. 요 P라고 하는 것이 Q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죠? 즉, 분할 P가 만들어내는 것은 몽땅 다 Q 안에 다 들어있고, 또 분할 P에, 그쵸? 또 분할들을 더 쪼갰다는 게 바로 Q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분할의 정확한 의미는 단지 Q가 P보다 분할의 개수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분할 P가 만들어내는 모든 분할을 분할 Q는 다 가지고 있고, 그 분할 P의, 그죠? 특정 분할들을 더 쪼갰다는 말이에요. 그죠? 더 쪼개서 분할의 개수를 늘렸다. 단지 분할의 개수가 요놈보다 많다는 게 아니고, 요놈이 가지는 모든 분할을 요놈이 가지면서 더 쪼갰다는 거죠. 이런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어쨌든, 세 분할을 시키면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요놈이 지금 상합하고 하합이 있는데, 분할의 개수가, 그죠? 더 세분할 될수록 상합은 어떻게 되나? 상합은 감소한다. 그죠? 함수가 감소함수다. 분할의 개수에 대비해서는 감소함수가 되고, 하합은 증가함수가 된다. 커진다. 그죠? 분할의 개수를 늘리면 늘수록 하합은 커지고 상합은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분할 P에 대해서 분할 Q가 분할 P에 대해서 세분할이 되게 되면, 요놈은 좀 상합이죠. P에 대한 F의 상합, Q에 대한 F의 상합인데, 상합은 분할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 자, 어떻게 된다? 그죠?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할이 늘어나니까 상합은 어떻게 다 작아지더라. 그런 얘기고. 자, 요 놈은 하합이죠. 하합. 리만 하합인데 분할 P가 여기 있고 분할 Q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분할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런 얘기죠. 자, 분할이 P에서 Q로 늘어났더니 상합은 어떻게 다 작아졌고 하합은 커졌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직관적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요놈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진답니다. 굉장히 복잡한 증명이랍니다. 그래서 요놈을 사실은 증명하는 거하고 요놈을 증명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놈은 생략하고 일단 요놈 다 책에 나와 있으니 요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만 일단 선생님이 정확한 증명을 보여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단 상합의 경우에 분할이 세분할 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선생님이 미리 다 필기는 해놨는데,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천천히 선생님하고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우리가 분할 P를 우리가 x0, x1, xi-1, xi에서 xn까지 이렇게 n토막으로 이렇게 분할을 한 것을 우리가 분할 P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할 Q는 P의 세분할이죠. 그렇죠? Q는 P의 세분할이기 때문에 P는 P에 있는 모든 분할은 Q에 들어있고 Q는 P의 분할 외에도 더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그렇죠? Q는 P의 어떤 분할을 한 번 더 쪼개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 Q라고 하는 것을 집합 P와 집합 T의 합집합이라고 했는데, 요 T를 원소로 하는, 그러니까 집합 P에다가 원소 T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켰는데, 만약에 요 T가 xi-1과 xi, 즉 구간,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을 한 번 더 이렇게 T를 가지고 요 구간, 집합 P, 그쵸? 분할 P에 들어있는 요 구간을 한 번 더 T를 가지고 요 놈을 한 번 더 잘랐죠.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요 T가 P에, 요 집합 P의 모든 원소에서 T를 추가시키고 T를 이와 같은 이렇게 단서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 구간을 한 번 더 T를 이용해서 쪼갰다 그런 얘기죠. 요놈과 요놈 사이를 T를 이용해서 쪼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 Q는 요 P의 세분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는 있죠. 자, 요렇게 일단 Q를 둬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므로, 자, 그러면 집합 분할 Q는 어떻게 되죠? X0, Xi에서 요놈 Xi-1과 Xi 사이에 T를 집어였죠. 요렇게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요놈을 일단 우리가 분할 Q라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그러니까 요 놈 사이에 그쵸, 원소가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즉, 요 구간을 T를 이용해서 하나 더 자른 것을 분할 Q라고 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xi-1, xi에 속하는 요 구간의 원소의 제일 큰 놈을 우리는 mi라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mi. 우리가 앞에서는 xk-xk 구간에서 제일 큰 놈을 우리가 mk라고 두듯이 여기서 mi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f, p, 분할 p에 대한 f의 상합의 i번째 항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i번째 뭐다? i번째의 뭐다?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i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델타 xi고 그 높이는 뭐다?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이 mi니까 라지 mi 곱하기 델타 xi가 당근 요 상합의 i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i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m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분할 Q에서 요 구간에 들어있는 요 놈이죠, 요 놈. 요 구간에 들어있는 x값 중에 가장 큰 함수값을 mi-라고 하고 또 요 구간에 들어있는 여기 뭐 t, xi라고 했죠.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을 우리가 요 놈은 mi2-라고 요 놈을 mi-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요 구간의 함수값 중에 요 m이 요 구간의 함수값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 전체 구간에서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가장 큰 놈을 이렇게 mi라고 뒀기 때문에 이놈 전체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mi라고 뒀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mi-라 하고 요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mi2-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전체에서 가장 큰 mi가 mi-보다 같을 수 있겠지만은 틀림없이 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거나 같고 왜냐하면 요 놈은 전체에서 가장 크고 요 놈은 여기에서 가장 크고 요 놈은 이 전체에서 가장 크고 요 놈은 여기에서만 가장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전체에서 가장 큰 mi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가장 큰 mi2-보다도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게 자명하죠. 그렇죠? 요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머릿속에 팍팍 박히려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상합이니 하합이니 그거에 관한 정확한 정의 그 구간 하나의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추상적인 내용이 되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 앞부분 강의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강의를 들으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는 요 놈이죠. 요 놈. P에 대한 F의 이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K번째 구간의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시그마를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직사각형의 요 놈이 합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요거는 상합의 정의를 선생님이 그대로 적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의 합인데 요 놈을 요렇게 쪼갰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사각형의 합에다가 자,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자, mi에다가 xi 빼기 플러스 t 빼기 xi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마이너스 t하고 플러스 t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의미하는 바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의미하는 바는 결국 i번째의 사각형이 뭐다? 요 놈이 즉 mi 곱하기 요 놈이 그냥 델타 xi죠. i번째가